안녕하세요. 플랜트 김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관 내부와 기계 장치류들의 내부 프레저베이션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있을 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 마지막으로 있을 점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프레저베이션은 주요 목적이 배관 내 공기 중 수분 농도를 낮춰서 부식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프레저베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관 내부 사진 비교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서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저베이션이란 건조한 공기나 질소를 배관 내부로 불어넣고 배관 내부에 있던 미소량의 수증기는 외부로 불어내어 이슬점을 낮추는 현장 액티비티입니다. 자, 그럼 이슬점 설명을 위해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첫 번째로 절대 습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온도와 무관하게 1세제곱미터라는 공간에 얼마만큼의 수증기가 있냐는 것이 절대 습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상대 습도의 단위 %와는 달리 절대 습도의 단위는 g/, 세제곱미터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호리병을 보시면 온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부피 안의 수증기량이 얼마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절대 습도입니다. 그래서 외우시기 쉬우시라고 절대 습도 글자색을 다르게 표기해 놨는데요. 절대 습도는 절, 대, 수, 대기 부피분의 수증기량, 절대 습도의 절대습과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절대 습도는 절, 대, 수, 대기 부피분의 수증기량이다 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습도인데요. 특정 온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입니다. 그래서 단위도 %를 씁니다. 아래 포화 수증기량이 당연히 온도와 비례하는데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 뜨거울수록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상대 습도식을 보시면 포화 수증기량이 분모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온도의 반비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또한 상대 습도는 아래 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세로축 기준이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세로축 기준이다 라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의 경우 포화 수증기량 20분에 현재 수증기량도 20이므로 100%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B, C, D를 구해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대 습도는 세로축 기준이므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가까울수록 높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음으로는 C에서 C-로 이동을 할 경우 이 경우는 수증기량이 동일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간 경우입니다. 이렇게 C-로 이동할 경우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향해 세로축으로 선을 그어보시면 C보다 C-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멀어졌으므로 상대 습도가 낮아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하루 중에 공기 중 수증기량은 거의 동일합니다. 비가 내려서 수증기를 대기 중으로 공급해주기 전에는 맑은 날의 경우 하루 종일 공기 중 수증기량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슬점 그래프가 약간은 유동치는 것 같지만 동일한 것인데요. 이 이슬점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C가 C-로 이동할 경우, 즉 수증기량은 동일하고 온도가 올라간 경우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고 했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하루 중 수증기량은 동일하고 아침에 높았던 상대 습도가 낮에 태양으로 뜨거워져 온도가 올라가면, 즉 C에서 C-로 이동을 하게 되면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외우기 쉽게 상단에 상대 습도 공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절대 습도 때와 마찬가지로 글자 색깔을 달리 표현해 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상대 습도는 세로축 기준이고 특정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이다 라고 해서 앞 글자만 따서 상, 세, 특, 포, 수, 상, 세, 특, 포, 수, 상, 상대 습도는 세로축
특정 온도 포화 수증기량분의 수, 현재 수증기량 이렇게 암기하시면 연상이 쉬우실 거예요. 상세 폭포수가 아니라 상세 특포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상대 습도를 상세 특포수로 외워두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저베이션을 위해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슬점입니다. 이슬점은 단위가 온도인데요. 절대 습도와 동일하게 온도와 무관하며 대기 중에 얼마만큼의 수증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슬점은 또한 아래 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상대 습도와는 달리 가로축 기준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포화 곡선을 향해 가로축으로 선을 그으며 그때 만나는 지점의 온도를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는 가로축으로 이동해서 만나는 지점이 25도로 동일하네요. C는 20도와 만나고 D는 10도 지점과 만나네요. 그래서 이슬점은 간단하게 가로축 기준의 온도를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슬점이 낮다 라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적어서 가로축으로 이동해서 만나는 지점의 온도가 낮다 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슬점이 높다 라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가로축으로 이동해서 만나는 온도 지점이 높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이슬점이 높아지는 경우의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D에서 C로 수증기가 공급되어 이동하게 되면 가로축으로 만났던 온도가 10도에서 20도로 이슬점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기온이 20도까지만 되어도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서 다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하루 중 수증기량이 거의 동일하여 이로 인해 이슬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릴 경우, 즉 공기 중에 수증기를 공급해줘서 아래 그래프 보시면 D에서 C로 이동하는 효과로 이슬점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 상단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맑은 날 15시경 이슬점이 10도로 낮던 것이 비온 날 15시경에는 수증기 공급으로 이슬점이 20도로 올라갔네요. 이슬점도 마찬가지로 외우기 쉽도록 이슬, 가로수라고 한번 외워보세요. 이슬, 가로수, 이슬점은 가로축 기준이며 수, 현재 수증기량과 관련된다 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슬, 가로수, 이슬점은 가로축 기준, 수, 현재 수증기량이다. 외우기 쉽죠? 지금까지 살펴본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 이슬점에 대해서 한 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절대 습도는 대기 부피분의 수증기량. 상대 습도는 상세, 특포수, 세로축 기준이며 특정 온도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이슬점은 이슬, 가로수, 가로축 기준의 수증기량과 관련된다. 평상시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실전에서 바로 연상되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 이슬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플랜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